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지역화폐부터 먼저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쉽지 않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명목으로 70억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된 곳에서 민간 아파트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 수능이 치러지는 시험장 주변에 경찰관과 모범 운전자 등이 오전 6시부터 집중 배치됩니다. 시험장 반경 200m 이내에서는 차량 출입이 통제됩니다. 낡고 오래된 영구 임대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이 시작되면서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난 7월 첫 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진전은 없는 상태인데요.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보다는 지역화폐 통합 같은 경제통합을 우선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식당. 점심을 먹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한 시민이 결제를 하기 위해 광주 상생카드를 꺼냅니다. 10% 할인된 가격에 사용하기도 쉬워 상생카드가 최근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생생카드를 좀 많이 쓰는데 우리 식당에 오시면 한 10명 중에 5명은 하여튼 생생카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좋은 점은 많다고 그래요, 손님들이. 올해에만 1조 원의 카드가 발행될 만큼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생카드. 한 달이면 10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광주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시민들은 타 지역은 차치하더라도 전남에서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카드보다도 10% TC도 되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광주에서 쓰는 근데 광주만 쓰니까 좀 외로운 점이 많더라고. 전라도 지방은 썼으면 좋지 않냐 저 생각인데.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은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발행 지역이 통합돼야 사용 지역도 통합할 수 있고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라는 상생카드 발행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남은 현재 도단위 상품권이 없고 시군별로 지폐형, 모바일형, 카드형 등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지역 화폐를 운영하고 있어 운영 방식의 통합과 시스템 개발 등의 행정 절차도 필요합니다. 같이 하려면은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행안부에서 행안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역민의 동의나 또 이제 소상공인들의 그런 공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상남도와 부산, 울산은 지난 9월부터 5% 할인되는 부울경 메가시티 상품권을 발행해 판매를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메가시티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은 이를 통해 시도민이 경제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의 완성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통합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 전남도 지역화폐 통합이라는 경제통합을 이제부터라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내년도에 지급할 예정인 재난지원금의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시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자위는 오늘부터 26일까지 조례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는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자위는 지원금 지급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라며 전원 합의에 따라 조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지역 구청장들이 일상회복 예산 반영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구청장 협의회는 60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가운데 일상회복 지원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며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여행, 문화예술 등 사각지대 업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의 2배인 3조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오전 등굣길 꽤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전에는 꼭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도 꼭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교차는 매우 크겠습니다. 한낮 기온 지금보다 10도 이상 오르겠고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가운데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참 맑죠. 오늘도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오후 들어서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월요일부터는 눈 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의 한 마을에서 사업 기간 종료에 맞춰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무엇을 위한 재생사업과 예산 투입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남구 월산동의 달팽이 마을. 이 마을은 지난 2015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샛들마을 사업에 선정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담벼락엔 자원봉사자들이 벽화를 그리고 좁은 골목엔 소방도로를 놓고 오래된 집은 고쳐주는 이 사업에는 국비 포함 총 71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색채의 벽화가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마을 한켠에는 이처럼 아파트 개발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6년간의 샛들마을 사업은 오는 12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맞춰 총 500세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시행사는 올해 초부터 토지 보상문을 보내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예정사로 적혀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30년을 산 주민은 땅의 평수가 작아 보상을 받아도 갈 곳이 없고 도시재생을 한 이유도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저거 새로 진 지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그 아파트를 지금 저기 쑥 들어가든지 그러면 저걸 또 부숴야 되잖아요. 돈을 왜 이렇게 차들여서 쓰잘데없는 돈이 들어가는 거다고. 시행사는 사업성 검토 단계라며 개발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220여 세대 땅 주인과 계약하는 일반 분양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땅 매입하고 건축하고 분양하는 내용,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시간을 많이 끌고 있어요. 이주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샛들마을 사업 선정을 홍보하고 추진한 광주 남구청은 아파트 건설에 제동을 걸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이 재개발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을 경우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끝나기 무섭게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상황. 결국 수십억의 예산 투입이 민간 개발을 위한 땅값 부풀리기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경찰이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8일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광주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17,000여 명의 수험생을 위해 시험장 반경 2km 이내의 주요 혼잡 교차로 등에 경찰관과 경찰 오토바이, 모범 운전자 등을 오전 6시부터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험장 200m 전방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전에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에게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지난 9일 광주 서구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만났다가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양 대전면 주민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한솔 페이퍼텍 공장의 폐쇄 및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담양 대전면 주민단체는 한솔 페이퍼텍 공장 입구에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폐수로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장의 폐쇄나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또 단체는 공장 측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장 측은 사과 없이 법적 절차만 거듭하며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낡고 오래된 영구 임대 아파트에 대해 대대적인 개보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83살 길광희 할머니에게 매년 겨울나기는 불편하고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방바닥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기 일쑤고 뜨거운 물도 잘 나오지 않아 침대 밖으로 거동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첫째는 방이 전혀 안 따서 겨울에는 이 겉에 큰 거 쳐요. 안 치면 방 안도 안 되고 난로 저거하고 이 난로하고는 안 떼면 안 돼. 견딜 수가 없어 추워서. 30년이 넘은 이 아파트는 다행히 사정이 크게 나아질 전망입니다. 공공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공공임대아파트 그린 리모델링 사업 덕분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로 베란다 샤시와 전등 교체는 물론 노후된 정도에 따라 대대적인 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발장 그리고 방에 있는 문 좀 더 새로운 걸로 교체해드리고 싱크대, 화장실에 있는 타일 등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수요가 높지만 막대한 사업비 부담 때문에 엄두를 내기 힘들었던 지자체로선 이 사업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대규모 이런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 구청 예산, 자체 예산으로는 너무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5월 13일 날 기본 협약을 북구청과 LH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에 근거해서 LH는 내년 상반기까지 광주 전남 공공임대아파트 2,700가구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칠 예정으로 내년도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은 전면 또는 부분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 있고 전면 개보수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임시 주거지와 이사 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에는 15년 이상 된 공공임대 가구가 14,00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시가 무주택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차담회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상무소각장 인접 부지에 460가구 규모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첨단 3지구에 2026년 입주를 목표로 2,300여 가구를 건립하고 산정지구와 KTX 선도지구에 국토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30년까지 1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누구나 집 750호도 남구 에너지밸리에 마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시대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메타도시 조성을 선언했습니다. 광주시는 AI 중심 메타버스 인프라 조성, 기술 개발 실증 등 4대 추진 전략 16대 과제를 제시하고 24개 기관 기업과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시는 메타버스 신산업을 육성해 신개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추상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초현실 세상을 뜻합니다. 학교에서 각종 행사와 교회 체험 활동이 2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선생님의 지휘에 맞춰 오카리나와 핸드벨 합주를 연습합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초등학교 학예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핸들벨을 하니까 집중이 되고 재밌어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번 달, 전남 지역 초등학교에선 비대면 관람을 조건으로 2년 만에 학예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도 아크릴 칸막이 안에서 해야 하지만 전남 822개 초중고등학교는 지난 6월부터 전면 등교와 최근 교회 체험 활동이 재개되는 등 일상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야외로 나가서 현장 체험학습도 할 수 있었고 학예회 활동도 교실에서가 아니라 강당에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니까 더 즐겁고 학예회 등 학교 내 교육 활동이 점차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교육당국은 언제든지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도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철강과 항만 물류업계는 요소수 공급난에 따른 생산과 운송 차질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인근의 한 주유소. 요소수를 구매하려는 대형 화물 운송 차량들이 분주히 드나듭니다. 군이 비축해뒀던 재고 요소수가 긴급 공급되고 지역 산단 입주 기업에 요소수가 우선 공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은 어렵습니다. 장거리를 운행을 안 한다고 봐야지. 왜냐면 한번 갔다 오면 요소수 사기가 힘드니까 운행을 잘 안 하려고 그랬지. 지역의 화물 운송 차량 기사들은 요소수 공급난이 길어지면 생업은 물론 운송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차를 몇 억을 주고 사가지고 매달 들어가는 3,400의 할부를 갚아야 되려 그러면 매일같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손실도 있지만 이게 만일에 뭐 수출을 되는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수입되는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요소수 공급난이 아직 광양항 화물 운송 대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광양항에 하루 반출입하고 있는 컨테이너 차량은 5천여 대 수준. 요소수 공급난이 발생하기 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터미널 내에서의 하역 장비 운용에도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도 내에서 하역을 하는 장비가 리치 스태커 등 총 109대 중 10대만이 요소수를 사용하는 장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양항 내에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하역 작업은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질소 산화물 저감 설비 20여 대 가동에 아직 차질은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한 달분 재고량을 확보한 상태이며 구매처 다변화 등 추가 요소수 물량 확보를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국내 요소수 공급 대란. 지역 철강 항만 물류업계도 요소수 수급 불안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장성군 의회가 대통령 공약 사업인 국립신뇌혈관센터 설립에 질병관리청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장성군 의회는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광주 전남 3대 상생 공약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청이 올해 예산 44억 원마저도 집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처사는 190만 도민과 150만 광주 시민, 5만 장성구민의 염원을 저버린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건축물 화재 발생 시 스마트 시스템으로 내부 상태를 파악해 진화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기술시연회가 열렸습니다. 한전 KDN과 나주소방서는 주요 건축물에서 불이 났을 때 건물 잔류 인원 등 내부 정보를 파악해 인명 구조와 화재 초기에 대응하는 ICT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나주 관내 중점 관리 대상 5곳에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전남대병원이 새 병원을 학동 캠퍼스 부지에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학동 캠퍼스 부지에 새 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병동 일부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새 병원 건립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24만 제곱미터 규모로 새 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은 최소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적당한 부지를 무상 제공받을 기회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혀 부지 변경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오전 등굣길은 꽤 쌀쌀합니다. 나서실 때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야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입고 벗기 쉬운 겉옷도 꼭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 보시면 광주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 지금보다 10도 이상 오르겠는데요. 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겠습니다. 요즘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겠고 오후 들어서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여전히 4도 안팎에 머물러 있고요.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14도에서 16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낮아진 지역이 많습니다. 해남은 0도 안팎에서 출발했고요. 전남 곡성에서는 영하권의 날씨로 출발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눈 또는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